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의 전체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습경험인정팀 총괄 이은주입니다. 네. 금일 포럼은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듯이 좀 색다르게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선생님들을 이렇게 면대면으로만 뵙다가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아바타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포럼이 종료된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게더타운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게더타운을 경험해 보시고 추후 이 게더타운을 뭐 수업이나 다른 쪽에서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행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강당에서만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저희가 안내드렸듯이 대강당 외의 공간도 열심히 구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포럼이 끝난 후에 루프탑에 가셔서 뭐 프라이빗 룸에서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거나 또는 메인 로비에 저희 학습경험 인정제 제도 관련돼서 소개되는 자료들을 게시해 놓았으니 혹시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럼이 종료된 후에도 로비로 이동을 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행사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의례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앉아 계신 책상에 저희가 패들렛을 설치를 해놨으니 패들렛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저희가 꾸준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럼 진행 중에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 저희 팀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가 지금 보시는 그 대강당의 우측 하단에 또 안내가 되어 있고 지금 채팅창으로도 저희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은 좌측의 메뉴에서 말풍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결이 살짝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 게더타운으로 혹시 함께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유튜브로 소통을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럼과 관련된 질의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포럼은 저희가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학습경험 인정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것이고 10분의 발표와 15분의 발표와 토론 10분, 그다음에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학습경험 인정제 학적 처리 방안,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학적 처리 방안에 대한 안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발표는 이 부분은 한 15분,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이스에 대한 시연을 1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평일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집중도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소개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식순에 맞춰서 장혜승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장혜승입니다. 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실까요? 혹시 잘 들리시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조금 한번 움직여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전 연수 때에 Z키를 쭉 누르면 이렇게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그렇게 호응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호원 중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앞에서 크게 춤을 춰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벌써 굉장히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게더타운 내에서의 기운은 어떠십니까? 지금 굉장히 흥미와 또 재미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포럼 내용적으로도 알차지만 또 방법적으로는 재미 요소를 강화하여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계속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을 위해 환영사를 해주신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장혜승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지금 책상 앞에서 뭔가 저희가 기념사진을 좀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Z키를 누르셔서 다 같이 이렇게 약간 댄스를 해주시면 네, 저희 요 포럼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Z키를 길게 눌러봐 주시겠어요? Z키 길게. 네. 네네네. 모두 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다 같이 기념사진 찰칵 하고 네. 포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Z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음소거를 참석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은 좀 음소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이나 질의는 채팅창이나 네, 패들렛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션 1 방송중고 학습경험 인정제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세션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 진행은 저희 학습경험 인정팀 김상철 연구원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김상철입니다. 세션 1에서는 학습경험인정제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이은주 학습경험인정팀 팀장님의 발표와 서민교 부경보건고 교무부장 선생님, 제갈문익 대전여고 연구부장 선생님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발표 및 토론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을 패들릿과 유튜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패들릿에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팀장님의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학습경험 인정대상 확대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학교 형태 학습경험 관련 쟁점, 저희가 올해 1년 동안에 한번 준비를 해봤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쟁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미 많이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학습경험 인정제라는 거는 사실 방송중고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선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성인 학습자들이 학교에 입학 전에 이미 다양한 학교 외의 학습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당 학습 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학습경험 인정제 제도인데요. 네.
저희가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이수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수원들을 제가 지금 화면에서 다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평생학습 계좌제, 그 다음에 뭐 검정고시, 학력 인정 각종 학교들, 네,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이런 학교 형태도 있고, 또 자격증 또는 뭐 국가무형문화재,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이수원들을 저희가 학습 경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3년간 저희 학습 경험 인정제를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정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인정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는 학생들이 그만큼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물론 이제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줄어들었다, 신청자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으시다라는 걸로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준비를 했던 학습 경험의 확대, 이수원의 확대와 관련해서 올해 학교 형태의 학습 경험에 관련된 쟁점들을 한 해 동안 살펴봤는데요. 그 관련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형태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즉 검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습 경험 인정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방송중고 학생들의 특수성, 즉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외에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한 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교과목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 다니셨던 뭐 학교에 대한 경험도 꽤 많으시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셔서 조기 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따라서 저희가 조기 졸업을 하는 주요 이수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자격증이 3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형태가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학교 형태나 자격증이 굉장히 조기 졸업에 좀 영향력을 미치는 이수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형태 관련해서 어떠한 쟁점이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형태와 관련돼서 저희가 인정하는 기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설치 기준령상에서 1에 2에 의거해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학교 형태가 있고, 또 2호에 의해서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7호에 의해서 뭔가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의 학습 경험으로 인해서 학교 형태들을 조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7호에 의거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인정 기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정 대상이 형제는 학력 미인정 기술학교, 학력 미인정 고등국민학교,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학력 미인정 각종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들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학력 미인정인 형태의 학교들만 인정을 할 것이냐, 학력 인정인 것의 형태도 사실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인정 기준상에서 학력 인정과 학력 미인정이 좀 혼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없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학교 형태와 관련된 학습 경험을 저희가 쟁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 동안에 그렇게 들어왔던 학교 형태의 학습 경험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불인정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통계 자료를 살펴봤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인정률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해에는 좀 인정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형태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들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인정률이 한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불인정 사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습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력 인정 각종 학교라는 이유에서 또 불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서 어쨌든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이냐 학력 미인정이냐가 저희의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 기준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이 학력 인정과 학력 미인정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관련 교육청에 관할 교육청을 찾아뵙고 이 두 가지 시설의 차이점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미용고등학교 이 지금 요 증빙 서류는 실제 학생들이 내준 증빙 서류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활기록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학력 인정으로 인정받은 시점과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시점, 즉 88년 2월 졸업생은 학력 미인정인 상태에서의 학습 경험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상태, 학습 경험으로 되고 있는 거고 89년에는 사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습 경험으로 인정을 받아서 89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은 학습 경험 인정을 받았고요. 88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은 학습 경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88년과 89년 이 연도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활기록부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뭐 배우는 과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시수나 단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면 사실 학력 미인정인 상태와 학력 인정인 상태에서의 학교의 운영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한번 이 학력 인정 상태와 학력 미인정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학교 관계자의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실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관계자분의 답변으로서는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학력 인정 후에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는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토론으로 준비한 그 부경보건고 서민교 선생님께서 학력 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해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여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 역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력 인정 학교 형태와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 시설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찾아뵀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형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지침을 그대로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학력 인정 지정 이후에 뭐 변화된 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뭐 학급수, 교원의 자격, 교원 수와 같은 것들이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다만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운영에 좀 더 체계가 잡혔다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학력 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과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에 있어서의 그런 쟁점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안을 이제 몇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방안 1은 현재 설치 기준령 상에서 명백하게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냥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하나를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에 의거해서 인정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전문가분들의 법령 검토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변호사분들의 의견은 사실 조금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일단은 예를 들면 지금 이 3조의 2에 해당되는 각 호들은 뭔가 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에 의거해서 인정 기준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주신 반면 다른 변호사 전문가 분들은 그래도 1호에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이라고 딱 명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과 관련 쟁점은 방안 2든 방안 1이든 딱 어떻게 이 방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고, 다만 법령 개정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알아봐서 7호에서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기존에 지금 현재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이지만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으로 인정받은 학교를 그 이전에 다닌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7호에 의거해서 인정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장 지금의 개선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요 정도의 쟁점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력 인정 각종 학교 관련해서의 쟁점은 사실 설치 기준령 아까 그 인정 기준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7호에 의한 인정 기준에서 그 앞단의 학력 미인정이라는 부분들의 그 용어를 빼고 그냥 기술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다만 학력 인정 시설에서의 학습 경험일 경우에는 사실 편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학력을 인정을 받아서 2학년이든 3학년이든 편입학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편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저희가 만일 편입학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은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방안 1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받은 결과 전문가분들께서 이 방법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쟁점 두 번째 쟁점인 학력 인정 각종 학교와 관련 쟁점은 이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과 관련된 쟁점은 사실 법령 개정이나 인정기준 개정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느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각종 학교, 학력 인정 각종 학교와 관련된 이슈들은 바로 올해 2021년 12월에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즉 학력 인정의 학교들의 학습 경험들은 모두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저희 학습 경험 인정 대상 확대 방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패들렛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학습경험 인정팀 팀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민교 부경보건고 교무부장 선생님이 학력 미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대에 대한 이해에 관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민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보건고등학교 교무부장 서민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훌륭하신 스님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졸업생들 학습경험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PPT를 좀 준비했는데 이 PPT를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 학교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학교라고는 적혀 있지만 아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가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좀 전에 이현주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평생교육법에서 설치된 학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과정은 특성화고와 동일하게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분은 초등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일하게 지금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자격도 초등교육법상에 있는 교사들과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복무나 연수는 국공립 그 교원들의 복무와 연수를 또 준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77년도 6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도 제1회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이때 배출된 졸업생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던 학력 미인정 그런 시기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88년 2월 졸업생까지 학력 미인정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86년 3월에 입학해서 86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부터 정식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학력 인정 미인정 시기와 그다음에 학력 인정 시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주 팀장님께서도 한번 저희 계열 학교를 보여드렸듯이 여기 설명드리고 난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쌤들께 참고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했습니다. 역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인정 시기와 인정 시기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교육 과정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실업계고 과정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물론 이 실업계고가 지금 현재는 특성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만 제가 좀 바꿨고 두 번째 평가와 관련해서도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다 했고 그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원. 교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력 미인정 시기에는 학력 인정 시기와 동일하게 전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만 채용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학교 여건상 월급이 좀 작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과목은 또 미소지자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실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실기 교과를 또 수업했던 그런 선생님이 있었던 그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종합적인 기록인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학력 미인정 시대에는 저희 학교 기록물실에 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종이 학교생활 기록부와 그다음에 전산화된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중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 인정으로 넘어오면 나이스 상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료 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학력 미인정 시기 학생들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1970년대 말에서 1900년대 80년 초에 나라의 그 산업화 시대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학교 진학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내몰려서 돈을 벌게끔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취업처도 좀 이렇게 알선해주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또 고등학교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학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을 방문하거나 또 질의를 통해서 학력 인정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학력이 비록 미인정은 받고는 있지만은 학력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생각하에 교육 과정에서부터 평가까지 학생의 활동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해서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잘못은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업화 시대에 가족들을 속된 말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들의 안위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었던 제밖에 이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이제 시대적으로 평생 교육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 학령 민정 시대의 학생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교육만큼 완벽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 잘못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문제가 이 학생들을 지금까지도 학령 민정 고의를 다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모든 부분에서 이 학생들은 정말 학교를 3년간 다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학습경험 인정제 제도 개선 위해서 모여주신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하게 이 학생들 학습 경험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간다면 좀 더 개인적인 또 학교에서의 어떤 바람이 있다면 나아가서 이 학생들 그 3년간 학교 다녔던 모든 과정을 좀 더 많이 연구해서 인정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한 번씩 옵니다. 이 졸업생들에게 오면 자기들은 정말로 제가 밑에 적어놨던 말하고 동일하게 이제 가족들,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도 3년간 공부를 한 그 세월을 이렇게 보상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 알다시피 학령 결정제라는 것도 초중고 교육부상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 고등학교에 한번 연락하셔서 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도 안내를 좀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참고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좀 학생 사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 다 이렇게 좀 하얀색 처리한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이 학생의 학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족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리상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업 일수 모든 부분이 요 앞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서 3년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요 맨 위에 왼쪽 보시면 학령 미인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요 학령 미인정 시대의 학생부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성적은 보지 마시고 그 위에 교과목, 예, 흔히 말하는 교육 과정이 학년별로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가도 요 당시에 이제 평가 도구였던 수미연가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 있고 석차 부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특기사항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하면 학력 인정 시기에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예. 좀 전에 보셨던 학령 미인정 시기의 학생부와 생활기록부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교과목, 교육과정상 운영하는 교과목,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밑에 특기사항,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이 어쩌면 지금 현재 2021년도와도 동일하게 이 학생들은 다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증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포럼에 참가하신 우리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학습 경험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민교 부경보건고 교무부장 선생님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갈문익 대전여고 연구부장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는 학습경험 인정제의 방향성에 관해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문익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갈문익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학습 경험 인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앞쪽 사진은 저희 대전여고 본교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교과 과목을 공부하고 평가를 거쳐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은 후 졸업을 하게 되죠. 옆에 사진은 그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고 학생의 모습으로 평상시에는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며 원격 수업과 출석 수업 등 그 방송통신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그 많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 그 학습 경험 인정제에 대하여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은 그 평상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축석 수업을 진행합니다. 담당자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 인정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학교에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방송통신 학생들은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그 파일 변환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좀 접수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좀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인정받은 그 학습 경험을 학교 교육 과정의 과목으로 인정할 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같은 학습 경험이라도 학생의 직업에 따라 유리한 과목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습 경험 업무 담당자가 학교 사정에 의해 타 학교로 전출을 가거나 업무가 변경이 되면 그 다음 담당자의 나이스 행정 처리의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그 교육기관을 통한 그 학생들의 강의 및 자격증 연수 등의 증빙 자료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업무 처리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으로는 네, 첫 번째, 그 학습 경험 인정제를 경험해온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제도에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 많은 학생들이 그 개인 사정에 의하여 그동안 학업이 중단되었던 학생들이 그동안의 그 학교 밖 경험을 학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그 자존감이 좀 많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기 졸업을 인정받은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점도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그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및 자격을 폭넓게 인정해 주어 학교 교육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함에 따라 수업 연한을 단축하고 직업인이 많은 그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학습 경험 인정제의 방향성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아직까지는 그 대학에서 학습 경험 인정에 관한 입학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일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대학 입학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도 반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하여 유사한 학습 경험 등을 모두 조금 더 인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까지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 적은 수의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인정받고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도 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습 경험을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 경험 인정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인정받은
적인 학습 경험 등을 교육 과정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유연성 및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희 대전여고 방송통신고에서 학습 경험 인정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갈문익 대전여고 연구부장 선생님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패들릿과 유튜브에 남겨진 질의사항을 확인해서 발표자분들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대전복명중 오수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성여중 임태수, 김혜선 선생님, 그리고 춘천고 최종택 선생님, 그리고 춘천여고 이은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지금 접속해서 지금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무코고 박재강 선생님,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익명으로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면제 대상인데 졸업 언제 시켜줄 수 있나요? 라는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학기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졸업 시기는 동일하다는 거, 그 해당 학년에서 동일하게 졸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럼 정말 유익하네요. 발표하는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이의 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학습경험 인정 신청 결과를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 기간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11월 10일까지 혹시 이의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관련 자료를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심의 결과 인정으로 나왔는데 인정 정도가 너무 적어서 학생이 인정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익명의 또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인정 정도가 이제 너무 적어서 인정을 안 받겠다고 하신다면 네, 인정을 학적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관련 이제 학적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 드릴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에게 공문으로 이 학생은 학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과목을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런 어떤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반드시 반영된 그런 어떤 성적표가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 처리를 전부 다 이렇게 패스페일로 할 경우에 그 학생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가 있으면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성적을 그렇게 과목 면제라든지 조기 졸업을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1에서는요. 이은주 팀장님이 학교 형태의 학습 경험 관련 쟁점과 그에 따른 쟁점 개선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민교 선생님께서 학력 미인정 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간에 어떤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갈문익 선생님 또한 제도를 단연간 운영해 오시면서 제도에 대한 어떤 장점과 앞으로 제도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패들릿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개별 안내 전화를 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안내 전화를 통해서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